첫 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마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권력에 의한 의지. 자신을 편애하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세요. 아무것도, 무엇도 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그 자체로 축복이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랑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사람은 항상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깨우치면 됩니다. 자아 성찰을 시작으로 평판은 자연히 좋아집니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의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즐거운 지식 중에서 사람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집니다. 익숙했던 것과 결별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것은 두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나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람도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목받고 싶기에 주목받지 못한다. 자기 현시욕, 말하자면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신만의 특별히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모임에 참석하면
이것이 뚜렷이 보인다. 어떤 이는 이야기나 풍부한 화제거리로, 또 어떤 이는 기발한 의상으로, 어떤 이는 넓은 인맥으로, 또 다른 이는 자신의 고립으로 각자 자신만의 주목받길 꾀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계산은 착각이다. 자신만의 주목받을 주인공이요, 타인은 관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관객 없는 연극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다. 때때로 인생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초롭게 행동하며 각자 주목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룰 수 없다. 모든 이가 나 위에의 타인은 자신의 관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주목을 받으려 하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목해 주었을 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주었을 때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해 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 또한 나를 주목해 줍니다. 서로가 주인공이 됩니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구에게 의지를 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니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고통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왜 고독한 것일까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많다고 해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혼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나 그대로 만족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실행하면서 다듬어라. 계획을 세우는 일은 즐거움과 쾌감이 동반한다. 장기 여행의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에 드는 집을 상상하거나 혹은 성공할 업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거나 인생 전반의 계획을 세우거나 이 모든 것이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만드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작업이다. 그러나 즐거운 계획 세우기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는 없다. 살아가는 그 이상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만 맡겨질 뿐이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면 갖가지 장애, 자질, 울분, 환멸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든가 도중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경에 맞부딪히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다시 다듬어 나가면 된다. 이것으로 즐겁게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잠언 중에서.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역경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획은 나침판입니다. 방향은 알려줄 수 있지만 출발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계획을 실행하되 다듬어 가면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계획을 즐겁게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 정복당하지 마라.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소유욕은 일을 하고 돈을 벌도록 종용한다.
그 돈에 의해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자유와 자리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욕이 정도를 넘게 되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다.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는 나날이 시작된다. 소유욕은 휴식마저도 앗아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한다. 내면의 풍요로움, 정신적인 행복, 고귀한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다. 그리고 끝내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소유욕이 자신을 지배하려 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방랑자와 그 그림자 중에서.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욕을 경영해야 합니다. 내면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풍요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한 조화에 있습니다.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좋은 결혼을 부른다. 어린아이는 인간관계를 돈벌이나 이해관계, 연애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 친구관계로 시작한다. 즐겁게 놀고, 싸우고, 위로하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혹여 멀리 떨어져 있게 될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다. 좋은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정은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는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은 남녀의 특별한 인간관계이면서도 그 토대에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결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이나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잊은 완벽한 착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우정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정은 둘에서 시작됩니다.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좋은 결혼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자기애가 부족하다. 악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공통점이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악행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벌을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파멸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 나아간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희생시킨다. 도박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악인의 불행을 자업자득이라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급속도로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아침놀 중에서. 악인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타인으로 향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가득합니다. 상처를 알아주고 포옹해 주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는 사랑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여 손에 넣고자 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영향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자를 찾거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한쪽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방랑자와 그 그림자 중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과 반대되는 상태에서도 안아주고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요령. 공부나 교재,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의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끼는 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오해,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새로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불편합니다. 현명한 요령은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랑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알게 되고 새로운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자들로부터 매력적이라 여겨지길 원한다면, 남자들에게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치 순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로, 게다가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이는 유령과 같은 신비한 존재로 있으라. 그러면 남자들의 욕망은 더없이 자극받는다. 남자들은 그녀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어떤 영혼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지, 언제까지고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이 같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는 상업적으로 계획되어진 허상의 유령과 같은 존재이기에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독재자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이 같은 방법을 가장 악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중에서.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큰 탐구 대상이자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알려고 할수록 모르게 됩니다. 여자의 매력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느낄 뿐입니다. 성현의 지혜에 공명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복이 함께 하시길 마음 보내겠습니다.